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26일 일요일 주말 양일간에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에서 열린 하늘 연고대제, 개천대제라고도 합니다. 오늘 개천절 행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홍보차에서 환단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날 25일 날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자 각골음은 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최춘태 박사님의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고편, 그러니까 안내 문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전편은 AI가 만든 환단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편에는 제가 직접 소개글을 다시 낭독했습니다. 네, 그러면 25일 날 최춘태 박사님 강연회장에서 또 뵙기를 청하면서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이름이나 지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혹시 우리 민족의 어떤 잊혀진 역사, 그런 게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를 빛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네,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박민우 발표자가 최춘태 박사님의 저서 한자음은 우리말이다. 또 환단 원료사 이걸 바탕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핵심 주장은 뭐냐면 환단, 환이라는 개념이 바로 빛을 의미하고 우리 민족이 아주 태초부터 태양, 광명을 숭배해온 그런 중심 국가였다는 건데요. 자,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역시 먼저 환단의 의미부터 풀어봐야겠죠. 이 자료들을 보면 환, 이것도 태양이고 단, 이것도 태양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단은 빛 그 자체, 다시 말해 태양 광명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약간 언어학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 환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것의 아주 오래된 그 고대 발음이 카사였다는 겁니다. 카사요? 네, 카사. 이게 뭐냐면 눈부시게 아주 강렬한 빛 이런 거를 의미하는 우리 고유어 소리라고 하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카사라는 소리가 가라로 변했다는 게 이 자료의 좀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의 변화, 이걸 추적하는 게 역사의 맥을 짚는 열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까싸에서 가라로의 변화. 그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 가라라는 소리다.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신라의 왕후인 거서간까지요. 이 명칭들이 전부 다 빛, 광명을 뜻하는 까사 또는 가라와 연결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가라는 단순히 빛, 이걸 넘어서 빛나는 존재 혹은 위대한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던 명칭이었다는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단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라를 의미한다고 보고요. 와, 그럼 통치자의 명칭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혹시 나라 이름에도 그런 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네, 이 관점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아는 고대 국가들 있잖아요. 고려, 신라, 가야, 발해, 원의 이름은 진국이었지만요. 조선 같은 나라들이요. 이 이름들이 전부 이 가라 또는 가라사라 이런 소리에서 파생된 거고 궁극적으로는 태양 광명의 나라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신라의 원래 이름 중 하나인 사라. 이것도 그럼 가라랑 연결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라도 가라와 연결짓습니다. 이야, 진짜 생각보다 광범위한 연결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고대 왕조 이름까지도 이 가라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요. 그 명, 청, 당, 원, 수이 같은 나라들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이 자료들은 이 한 글자로 된 국호들이 원래는 여러 음절로 된 고유 명칭이었는데 그걸 한자로 그냥 축약해서 표기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소리의 뿌리가 바로 가라 계통의 우리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환국 문명이 원조고 주변국들이 이걸 모방했거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어랑 명칭뿐만 아니라 지명에서도 이 가라의 흔적을 찾는다고 들었어요. 청구나 발해 같은 지명이요. 맞습니다. 특히 그 고대 서해 바다였던 지역의 옛 이름 천구에 대한 해석이 좀 독특한데요. 먼저 발해의 발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바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뻘을 의미한다고 봐요. 뻘이요? 그 갯벌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지였을 수도 있는 아주 광활한 대지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산스크리트어에서 풀이 무성한 넓은 땅, 이걸 뜻하는 빠라 또는 바라,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가 곧 가라벌, 즉 빛의 벌판 또는 광명의 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발해라는 그 한자 지명도 결국은 가라빠라, 그러니까 가라의 벌판이라는 우리말 소리를 옮긴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호호,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환단이 결국 빛을 의미하고 그 뿌리가 되는 소리인 가라가 고대 국가 이름, 통치자 칭호, 심지어 지명에까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역사를 그냥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뭐랄까 빛의 역사, 태양광명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역사로 다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하고도 독창적인 역사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재 특정 정부, 그 이재명 정부가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빛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정치와 연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 점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자료 말미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사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빛의 혁명이라거나 광명의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료 제공자의 특정한 현대 정치적 시각이 좀 강하게 반영된 해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역사 해석 부분과는 좀 분리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만약 우리가 정말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나 이름 속에 민족의 잊혀진 핵심 정체성이 어떤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단어의 뿌리, 소리의 기원을 이렇게 파고드는 일이 과연 우리의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하늘 큰 굿, 개천대제, 영고대제를 경축하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전야 행사로 최춘대 박사님의 한자음은 우리말이다와 환단 원류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끝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신 우리 최춘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최춘태 박사님의 학문은 노벨상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학술 논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큰 기대를 안고 더욱더 힘을 내시라고 우리 최춘대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군이고 우리의 상고사가 여기서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은 진작 우리가 환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판단이 뭐겠습니까? 화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은 환자의 변천된 의미입니다. 그것도 역시 광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단이란 빛을 말합니다. 빛이 역사의 중심에 단 한 번도 서지 못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국권을 상실하고 태양의 나라란 뜻을 가진 일본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빛을, 광명을 되찾은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태양이고 우리 조선도 태양이고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환, 단, 한, 이 모두가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보다 먼저 생긴 말이 있어요. 가라. 지금 최춘대 박사님 강의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가라. 가라가 빛이고 태양이거든요. 옛날에는. 환단시대라고 하면은 환국과 또 박달환국 그리고 단국이 있습니다. 이 단국은 나중에 조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전부 태양이라는 이름이죠. 그 최춘대 박사님은 가라라는 그 태양의 고대어를 밝혀주셨습니다. 밝혀냈죠. 예. 또 그보다 더 오래된 태양의 이름이 있어요. 또 그걸 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에 뭐 가시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환이 까사입니다. 환. 까사는 하얀 빗줄기가 눈에 꽉 차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까사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에 팍 눈부신 그걸 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스린 천재는 사람이란 왕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까사칸이었습니다. 까사칸이 환인의 고대 그 명칭이었거든요. 신라에 오면 이게 거서관이 되잖아요. 거서관의 참 의미를 우리는 여태 모르고 지나왔는데, 거서관이 한자로 쓰면, 거서관, 이제 까사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거서라는 음을 가지고 온 거죠. 예.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까사를 빛, 광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까사칸은 환인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환인 시대가 다 지나가니까 신라 시대 되니까 신라 시대의 왕을 거서관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고대 황국 시대의 뒤를 이어 박달 시대가 되면은 고대 황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환자가 아닌 단이라는 글자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박달 황국이 되었습니다. 줄여서 박달 당국을 줄여서 당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단도 광명이고 햇볕이고 가라입니다. 가라의 다른 말이 또 단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명나라, 명, 청, 당 전부 고대음으로 바꾸면 다 가라예요. 당국이 있었기 때문에 당국을 따라하는 겁니다, 야들이. 근데 전부 외자를 쓰잖아요.
그 전에 당국이 외자를 썼잖아요. 그것은 당국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중원의 주인은 당연히 외글자로 국호를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들은 왜 국명을 외자로 썼는지 잘 몰라요. 진정한 의미를 모르거든. 국명을 두자, 세자로 쓰면 오랑캐라고 하기 때문에 중원을 차지한 국가, 즉 주인이 된 국가는 모두 한 개 글자로 된 국호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원래 두 개, 세 개 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옮기다 보면 다 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국은 가장 오래된 나라가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를 따라한 것이죠. 황국의 황이 까살, 고구려의 원래 이름이 고려입니다. 예. 고려도 가라입니다. 신라도 가라고, 가야도 가라고, 조선은 가라사라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자 있죠, 기자. 단기고사에 기자가 무슨 뜻인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기자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럴 때는 기자가 가라가 되는 거죠. 저 독일어 가면 카이저. 카이저가 뭐죠? 황제란가? 그것도 광명에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조인 단국은 한 글자, 두 글자에 신경을 안 썼는데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원나라, 수나라 이런 나라들은 모두 한자에 집착해서 썼어요. 그러나 그 발음은 모두 가라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보면 두자, 세자를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개 글자, 외자 국호에 대한 집착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이 원조 아닙니까? 우리의 고대 국호가 가라이듯이 중국의 고대 국호도 모두 가라였습니다. 가라. 외자로 된 한 글자를 그들은 두세 자로 읽습니다. 명도 가라, 청도 가라, 땅 가라, 원 가라, 수 가라 이래 모두 가라로 읽어요. 그럼 두자잖아요. 고려, 신라, 가야, 발해, 진국, 조선, 기자 전부 태양 광명이란 말입니다. 청구도 보겠습니다. 청구, 청 바로 가라 아닙니까? 우리말에 빨았다라고 해보세요. 빨았다가 청구거든요. 발해라는 뜻이죠. 발했다. 원래 청구는 서해 고대 지명이었는데 이것이 벌밭이거든요. 육지가 많이 드러나 있고 이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당국 조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게 벌판이었어요. 벌판. 바다가 아니고. 바닷물은 물론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은 숲이 많고 덤불이 많고 금치호랑이 맘모스 있나? 원숭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이 동물들도 그때는 막 뛰어다녔단 말이야. 사냥도 하고. 지금 그 사라진 서해 대평원이 그 바다 속에는 무려 1만 년 전에 유물과 유적과 고대 고대 왕국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발굴 한번 하는 날이 한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발의 발자가 옛날에 그 훈몽자에나 동국정원에는 뻘로 돼 있어요. 뻘이 뭐예요? 뻘이잖아요. 뻘바다를 말합니다. 산스크리트도 빠라라고 했습니다. VARL.
그걸 빨아가 바다라는 뜻이죠. 예. 한자에는 덤불 불자가 있어요. 그거 신시를 신불이라고도 했잖아요. 신불, 신은 뭐 태양 광명인 거고, 불은 그냥 활활 타는 불이 아니고 덤불, 벌판, 뻘밭이라는 그런 얘기죠. 신불. 신불 시대가 청부 시대 아닙니까? 벌숲, 청구 대평원, 청구가 가라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대 지명 발해가 한자화된 것이 있으므로 요를 가라빠라라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웃 나라도 모두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동이족이었죠. 동이족인데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 뭐 멸망했다기보다는 이제 해모수로 이어지고, 해모수가 고구려, 이제 이 대가 끊기면서 내 계속 왕족들이 고조선이 중원에서 그대로 일어났죠. 고조선의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큰 일이 뭐냐면은 중국 산동반도 이쪽에 절강성 이쪽에서 배를 타고 우리 해마루 땅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해서 들어오죠. 특히 기자도 우리나라 그 고대 조선의 변방으로 은나라하게 망했으니까 변방으로 뭐 이주하듯이 좌우간 주나라 때는 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왕족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고 여자들을 노비로 만들고 뭐 왕족들은 전부 죽이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망을 안 갈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우리나라로도 많이 이주해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요걸 해마루 땅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한반도라고도 하죠. 뭐 반도 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한반도가 그때 사람이 많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조선의 선진 기술을 다 가지고 들었죠. 그래서 뭐 철기라든가 청동기라든가 그리고 뭐 탑을 예쁘게 만들다든가, 복내 향로 뭐 이런 거, 그 고급 기술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 옛날 그 개천 하늘이 열린 땅에서는 중심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빛의 나라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빛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개천 이후 가장 큰 빛의 혁명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줄였는데요. 원래 또 더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 선인의 역사, 그 선도의 역사, 뭐 신선이 뭔지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우리 말에 삼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삼신으로부터 태어나서 뭐 북두칠성 딱 하는데, 이 삼신이 신선의 원조더라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또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선사라는 책이 지금 집필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출간되면 많이 기대를 가지고 한번 구입해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